중동 산유국들이 정유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뭐 지금은 최근에는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원유를 가져와서 다양한 우리 뭐 휘발유, 경유, 그다음에 나프타, 그다음에 항공유 이거를 우리가 과거부터 우리 한국의 정유 산업들이 오랫동안 해와서 우리가 사실 세계적으로 정유 산업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는 정유 산업이 즉 플랜트 산업이 만약에 망가지거나 고장 난다면 결국 한국 말고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은 한국이랑 또 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원유를 좀 정유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정유 산업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중동에 또 경진류가 아니고 중진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우리는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항공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수출하는 우리는 사실 정유는 우리가 쓰는 것도 있지만 원유를 가져와서 수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금 걸프 국가들이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국가가 사우디, 카타르, 오만,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잖아요. 거의 뭐 우리가 보통 GCC 국가라고 합니다.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이라고 해서 걸프에 있는 6개 국가가 맺은 경제 정치 협력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국가들이 사실상 원유 수출을 호르무즈 해협에 거의 의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유조선이 못 나갑니다. 그러면 대체 수출 항로가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제 육로를 통해서 홍해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는 그나마 철로를 통해서 송유관이죠. 얀부항, 홍해에 있는 얀부항으로 보내서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고 인도양 쪽으로 빠져나오는 그 해로 통해서 푸자이라 항구 쪽에서 어느 정도 송유관을 통해서 즉 아랍에미레이트 서부 쪽에서 동부 쪽으로 푸자이라 항구 쪽으로 빼서 지금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런 걸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유관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50에서 180만 배럴 하루에 한다면 그거를 하나 더 만들면요. 원래 그 2027년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걸 앞당기고 있다. 공사 기간을. 왜냐하면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면 하루에 한 500만 배럴까지 수출할 수 있어요. 400에서.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원하는 게 사실은 하루에 한 500만 배럴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사실 오펙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라크도 사실 수출길이 없어서 지금 이란한테 요청을 해서 이라크 유조선이 좀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고 카타르도 LNG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 상황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호르무즈 해협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이 상황이 안 풀리기 때문에 걸프 국가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는 좀 나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송유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정말 최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정유시설이 우리나라 정유산이 발전돼 있으니까 우리는 유류 저장고가 많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그걸 배로 실어 와야 우리 한국에다가 유류 저장고에다 담을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배로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는 가져올 수는 있죠. 가져와서 우리 빈 유류 저장고가 있으면 자기들이 수출 못하니까 생산을 하되 자기들도 유류 저장고가 이제 꽉 찼을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에다가 우리 유류 저장고를 좀 빌려서 대여해서 좀 비축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가져와서 우리 한국의 유류 저장고에 비축해 줄 수는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자기들의 유류 저장고가 꽉 찼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비축해 달라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죠. 그 유류 저장고에 대한 대여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당신들이 필요한 유류 저장고 우리가 대주고 우리는 또 원유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거 한 달 정도 보관했다가 그냥 우리가 살게.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계속해서 지금 원유를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그냥 우리가 걸프 국가들에게 지불하고 그걸 우리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추후 당신들 필요하냐고 다시 우리가 이거 쓰고 나면 다시 비축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아마 거래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유 산업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전쟁 상황에서 걸프 국가들이 계속 공격을 받고 정유 산업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유를 그냥 팔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도 석유화학 즉 정유 산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쟁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의 정유 산업사에도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정말 더 악화되고 대체 원유 수입로가 막히게 된다면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다면 결국 이제 원유 없어요. 그럼 쓸 데가 없잖아요. 가져올 데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걸프 국가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비축을 해줬으나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 요거를 우리한테 팔고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생산하는 원유를 다시 비축해 줄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 비용을 대서 우리 유조선이 가서 가져와서 다시 비축을 해줄게. 라고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어요. 본인 경제에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어차피 원유 수출해서 원유 대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윈윈한다고 봐요. 서로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를 100% 우리가 쓰지를 않습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원유를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많이 하는데 뭐 그거를 100%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국민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아마 한 30-40% 많으면 50% 가공을 해서 다 수출을 해요.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등유, 경유, 그다음에 뭐 휘발유, 항공유 이런 것들을 수출하기 때문에 지금 또 항공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처럼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정유 산업을 통해서 많은 양의 필요한 유들을 생산하는 국가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뭐를 사러 많이 옵니까? 항공유 사러 많이 와요. 재발적 항공유다. 한국의 지금 수출량이 거의 1위라는 것은 세계 글로벌 금융 공급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항공유가 없으면 결국 민간 항공기나 전투기들이 뜨지 못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민간 항공기들 가장 큰 문제죠. 기름이 없으면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항공유 배급망에 상당히 공급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국이 사실상 다른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 말고는 다른 대체 국가가 많이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유 산업들은 난리 났겠죠, 지금.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류세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여행 가시는 분들도 지금 난리잖아요. 유류 할증료가 너무 올라가서 오히려 티켓 값이 훨씬 더 싸지고 있고, 유류 할증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행사에도 티켓 값을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하면 누가 여행 가겠어? 그렇게 비싼 티켓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정유 산업이 거의 뭐 아주 대박을 치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 전쟁 중에 대박을 치는 산업들이 지금 한국의 정유 산업 업체들이다. 어쨌든 우리 한국은 정유 산업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쟁 위기 시에 여러 가지 유가 그다음에 유류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몸값이 또 올라간다. 특히 정유 산업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거의 동맹국가 아닙니까? 동맹국가니까 미국과 전혀 문제가 없고 경제 교류 협력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산유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자신들의 항공유를 수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영토에서 본국에서 생산해서 항공유를 수출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차라리 아시아 국가 한국에서 현지에서 그냥 우리 원유를 보내서 거기서 니네가 생산해서 우리가 보내주면 대금을 다 지불할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자신들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일처리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 또 일감을 받아서 또 미국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좋은 것이고 골프 국가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전쟁 기간 중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기간 중이긴 하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일거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업은 역시 정유 산업이 또 타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원료가 안 들어오잖아요.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수입이 안 되면 사실 정유 산업은 어떻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원유를 쓰는 것도 우리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공해서 수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또 원유잖아요. 그 연료가 필요한데 원유 수입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유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의 정유 산업들이 나름대로 걸프 국가에서 만약에 수입을 못하면요 다른 데서 판로를 찾을 거예요. 향후 뭐 최소 1, 2년을 미리 내다보고 본인들이 필요한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게 갑자기 뭐 원유 수출이 막 제로가 된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대기업들이 수입 판로를 지금 계속해서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 산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판로를 계속 개척해야 되고 수입
노선을 다변화하면서 정유 산업을 계속 돌려가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별내인데요. 남양주 별내인데 이마트를 가면 구리시 종량제 봉투가 없어졌어요. 남양주시 종량제 봉투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뭐냐면 나프타가 없어가지고 생산을 많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위기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들어오던 원유 수입량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프타도 겨우 지금 뭐 러시아나 다른 곳에 뚫어서 지금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슈퍼나 마트에 마대에 물건을 포장하는 그 포장지 역시도 나프타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때 우리가 종량제 봉투 없다고 사재기 얘기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우리 정유업체가 원유 수입을 원활하게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생산하는 양만큼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위기인 건 맞죠, 석유화학업체가. 그래서 지금 뭐 힘들고 또 문 닫은 업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료를 갖다 줘야 뭐 생산하고 재생산을 해서 가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잘 이겨내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또 좋은 시절이 오겠죠. 결국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무 자협이 일단 봉쇄가 해제돼야 됩니다. 이 봉쇄가 풀리지 않는 이상 이 지금 어려운 석유화학 업체의 어려운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한국이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플라스틱 제품 진짜 많이 씁니다. 거의 뭐 탑 1위예요. 너무나 많은 일회용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빨대부터 해서 뭐 커피 용기까지 사실 이거 다 나프타 해서 들어오잖아요. 나프타 아니면 이거 만들 수 없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요. 이거 다 종이로 바꾸든지 다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쓰는 만큼 이렇게 많이 계속 쓴다는 것은 저는 환경에도 도움이 안 되고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걸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줄여야 될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너무 많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번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줄이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플라스틱 사용을 계속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계속 줄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전기값이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저렴한 곳이 없어요. 우리 지금 전기세 많이 올라서 지금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가정용 전기나 산업용 전기나 매우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지금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걸 계속해서 가격을 지금 유가도 지금 최고 가격제에서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저는 잘하는 정치이긴 합니다만 그냥 계속 이렇게 유가를 낮추니까 국민들이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어려워도 유가 저렇게 잡으니까 별 문제 없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아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좀 다른 경제학자들은 이거 계속해서 막지 말아야 된다. 유가 계속 올라가야 국민들의 경각심이 생기고 그래야 아껴 쓰는 모습을 보이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튼튼하구나. 물론 튼튼하죠. 그러나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텐데 이게 참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장기화되고 어려워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쪽에서 좀 홍보를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전기도 많이 줄이고요. 플라스틱 사용도 많이 줄이고요. 개인 자동차도 많이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제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지금 정부가 생각을 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죠. 불편하나 다 같이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해야 됩니다. 그 아까운 사회적 비용을 대면서 플라스틱 버리고 전기 그냥 아무도 없는데 전기 계속 켜놓고 학교나 병원 이게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문 열어놓고 에어컨 켜는 거 가게들 백화점 과거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지금 석유화학 화석 원료 있죠. 화석 연료 석탄과 석유를 안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미 R200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준비를 해왔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데 지금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원전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은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에 넣냐 포함시키냐 아니냐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장기적 관점에서 석유화학은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오죽하면 중동 지역에 있는 걸프 국가들도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 쉽게 자기들 석유를 쓸 수 있, 가스나 석유를 쓸 수 있음에도 그걸 안 쓰려고 그래요. 뭐냐면 지구 환경이 안 좋고 그다음에 너무 석유화학에 석유 에너지에 의존하다 보니까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국 산업이나 자국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미 석유화학 화석 연료에 대한 비중을 다 낮추고 있잖아요. 다 낮추고 있습니다. 독일은 아예 원전 시설을 없앴고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뭐 거의 뭐 3, 40 뭐 더 이상 되고요. 프랑스는 또 반대로 원전을 많이 늘리고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석유와 가스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유와 가스를 쓰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것도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정유 기업들의 분포가 계속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 뭐 갑자기 그러면 지금부터 팍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플라스틱 사용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비닐 이런 것들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뭐 향후 최소 10년에서 20년은 끄떡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 세계 분위기는 화석 연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산업 분야를 지금에 있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마 정유기업들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업종 변화를 할지 아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뀌는 이 추세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도 발맞춰서 새로운 업종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것은 대세이기 때문에요. 사실 거스르기는 되게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